정보의 홍수 속에서 알찬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는 발칙한 경제입니다. 저는 염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RCEP과 IPEF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향후에는 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런 무역 협정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이런 미중 관계가 그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첨단 산업을 통해서 한번 미중 관계를 분석해 보고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좀 취해서 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걸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첨단 산업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첨단 산업이요. 영어로 하면 하이테크 산업 정도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하이테크 산업 분야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테크 산업 분야는요. 그 산업의 R&D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이런 산업들을 이제 하이테크 산업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테크 산업 비중을 보면 크게 9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요. 항공우주, 컴퓨터, 사무기기, 전자통신기기, 의약품, 과학기기, 전기, 화학품, 비전기기기, 무기류 이렇게 9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딱 봐도 R&D 비용 되게 많이 들 것 같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바로 3번 전자통신기기입니다. 여기 세부 품목 보면요. 반도체가 들어있잖아요. 반도체가 들어간 이 전자통신기기가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서 거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전기기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축전기, 입자 가속기 이런 것도 보이고요. 비전기기기 보면 가스터빈, 원자로 및 관련 부품 이렇게 해서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어 있는 산업 분야들이 소위 말하는 이런 하이테크 분야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하이테크 품목들의 비중을 한번 보면요. 최근에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수입하는 거에서 하이테크 비중을 보면요. 5분의 1이 넘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하이테크 산업 분야의 교역에 이게 막대 그래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선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요. 2010년에서 2011년, 2017년에서 2018년을 제외하고는요. 계속 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이렇게 우상향하는 증가이고요. 가장 낮았을 때 16% 언더에서 지금은 21% 근방까지 쫓아왔습니다. 교역액으로만 보면요. 17조 4천억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하이테크 품목은 2020년 기준으로 3조 6천억 달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역시나 똑같습니다. 1위 중국, 2위 미국입니다. 여기 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요. 항상 중국이 1위, 2위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9위에서 7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2012년 10위로 떨어졌다가 2020년 기준 7위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분야 한번 찾아볼까요? 일본이 있고요. 싱가포르, 독일, 홍콩, 미국, 중국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출이 아니라 수입 관련된 비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걸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 보여드린 표 보면 하이테크 교역액이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비중을 보면 앞으로도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등 지금 산업이 굉장히 많은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산업들, 탄소 위주의 이런 산업군들이 다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화라든지 효율화 이런 것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 하이테크 산업들이 기본으로 받쳐줘야 됩니다. 우리 보면 디지털 전환하는데 가장 핵심이 반도체이고요. 탄소 전환을 할 때 원자로 얘기도 있고 여러 가스터빈 얘기도 있고 재생에너지 부분도 있고 또 2차 전지 이야기도 있고 다양한 하이테크 산업 분야가 이런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 중립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업군들은 계속 발전을 할 거고 이 산업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교역액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세계 하이테크 교역액 같은 경우에는요. 10년 동안 연평균 3.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다른 산업군이 연평균 한 1% 정도 성장률을 기록한 거랑 보면요. 3배가 넘는 성장률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반도체 산업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하이테크 수입 비중을 보면 전 세계 나라들이 절반 이상이 전자통신기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기에서 이 전자통신기기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에서 반도체 비중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 심각해지면서요. 더욱더 민감해지고 있는 산업 분야 역시 이런 하이테크 분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전자통신 분야,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반도체가 꼭 필요한 산업 분야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하이테크 산업에서 미중 패권 전 세계 수입 1, 2위 하는 이 국가들의 수입 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 산업에 참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단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면서 벌어지는 게 디커플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디커플링이라는 이야기가 서로 멀어진다라는 거, 서로 상호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 하이테크 수입 시장 주요 수출국들의 점유율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우리나라가 1위를 했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요 2위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작년까지 쭉 2위를 걸쳐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1위는 대만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 2위는 대만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고요. 퍼센트도 상당히 3위랑은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2015년만 하더라도요. 1위, 2위, 대만이 1등이고 우리나라가 2위였지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가 17.6, 2015년은 대만 19, 우리는 19, 2017년 대만 19.8, 한국 18, 2019년에 대만이 21.5, 한국 15.4. 여기서 보면 2019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좀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9.3%포인트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2019년 하면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를 하고 이런 시점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관세 공격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중국도 비슷한 보복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수입도 많이 줄일 거고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교역 관계를 미국과의 교역을 위한 하부 구조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미국의 수입을 줄이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의 수입을 대체하려면 우리나라의 수입도 대체하려는 경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나라가 9.3%포인트나 대만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려면 우리에게 수입했던 거를 다 대만으로 넘겨버렸다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하이테크 산업 비중이 대만으로 많이 조금 넘어갔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조금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1년과 2021년을 조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비중이 줄어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미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일본, 대표적인 미국의 든든한 우방국들이죠. 이런 데들이 보면요. 일본이 11.2%에서 7.2%, 미국은 6.1%에서 4.9%로 점유율이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2011년이니까 17.4에서 15.9, 최대 19%에서 15.9%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과 그 우방들만 이렇게 급격히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하이테크 산업 중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역시 대만에 이어 장기간 이렇게 2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국 반도체 수입 시장 국가별 점유율을 한번 봤더니요.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인데 우리나라가 계속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비중이 역시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점유율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18년까지는 어느 정도 이 폭이 좀 작았는데 2018년 이후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시장 내 반도체 점유율이 확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대만, 베트남 쪽으로 좀 많이 간 거를 이렇게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요. 대만 TSMC의 의존도를 중국이 더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중국이나 SK 비중은 낮췄고요. 뭐 말레이시아나 일본 등 미국과 친한 국가들은 역시 대만으로 그 비중이 좀 많이 옮겨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 산업, 특히 이런 하이테크라든지 반도체 같은 이렇게 첨단 산업이고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이런 산업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일본 등 기존에 많이 있었던 곳에서 대만으로 많이 옮겨갔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이 자꾸 대만을 건드리면 중국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요인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럼 중국 시장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또 한번 미국 시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2위의 하이테크 수입 국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요. 전체 시장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의 수입액 규모도 5,562억 달러나 됩니다.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근 한 10년 동안 보면 미국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어딜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내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미국 하이테크 시장의 36.4%를 중국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던 게 2019년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서 30.4%로 낮아졌고요. 2021년에는요. 30% 벽마저 허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미국 내 점유율 5위였습니다. 이게 2021년 6등으로 되겠습니다. 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3년에는 7, 2015년 7위, 2017년 8위, 2019년 10위까지 떨어졌던 게요. 6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 내 중국이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이는 표처럼 점유율을 보면 2018년 이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혜택을 또 보는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이 주춤하는 사이 뭐 우리나라라든지 베트남,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이요. 미국 내 주요 수출국으로 이제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기간에 27위에서 4위로 올라갔고요. 말레이시아는요. 8위에서 5위로 올라갔습니다. 굉장한 성과죠.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 중국 시장에서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야 최근에 여러 나라들의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수출하는 규모가 좀 늘어났을 텐데요. 중국에서 떨어졌던 말레이시아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는 그만큼 수입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내 반도체 시장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 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 1위가 어디 나라일 것 같습니까? 중국이라고 많이 생각하시겠죠. 놀랍게도 미국 내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국가는 말레이시아입니다. 2015년부터요 2021년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이렇게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만년 2등이었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있으면부터 순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2015년 4위에서 작년 3위까지 올라갔고요. 점유율도 꾸준히 7.2%에서 12.4%까지 꾸준히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주요국 점유율 추이 선 그래프로 보는 걸 보면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중국의 점유율이 급격하게 2018년을 기점으로 확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의 점유율이 떨어진 만큼 틈새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시장에 차지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대부분 어디 나라 지역을 봤을 때 반도체 점유율 하면 우리나라가 어디 가서 밀리지 않을 거다. 중국도 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말레이시아가 1위입니다. 요거를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도요. 상당히 반도체 수출 강국입니다. 미국의 인텔, AMD 등 이런 미국 내 유명한 글로벌 업체들의 생산 기지가 있고요. 독일 이피니온 등 여러 글로벌 반도체 회사의 생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요. 전 세계 반도체 칩 생산의 7%를 말레이시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패키징이나 테스트 부분 같은 데로 보면 전 세계 생산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의 시장 점유율 변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면 이제 하이테크 산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점유율 추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RCEP이라든지 IPF, 칩포 여러 가지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들로 해서 아마 2018년 이후의 변화가 그대로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두 나라의 힘겨루기가 우리한테는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먼저 이런 하이테크 산업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추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이테크 산업 분야는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산업 분야입니다. 수출과 미래 먹거리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하이테크 산업 분야는 무려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하이테크 분야 수출에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비중 역시도 우상향을 하고 있고 비하이테크 분야는 하향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더라도요. 하이테크 분야는 연평균 4.4%나 성장을 했습니다. 그거와 반해서 비하이테크 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0.3%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면 그 성장률 차이가요. 무려 12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수출에서 비중도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핵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런 하이테크 산업 분야가 미중 패권 분쟁으로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아서요. 딱 잘라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는요. 냉전 시대처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을 선택을 해야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IPF라든지 치포라든지 아직 성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 내 이런 법안이라든지 IPF나 치포가 내세우고 있는 이런 대외적인 성격, 미국이 여러 동맹국들, 특히 경제 우방국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아무래도 중국을 굉장히 견제를 하려고 하고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진출을 굉장히 막으려는 거는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지금까지 보면 중국에서 잃었던 점유율을 미국에서 회복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어떤 거를 하나 픽을 해야 되냐?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실리 외교 아니면 실리적인 선택을 잘해서 양쪽에서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실무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여러 이런 실무 부처들이랑 얘기를 하면요. 그쪽 실무 부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균형자적 역할을 조금 해보고 싶어 합니다. 미국에서도 잘 수출을 하고 중국에도 수출을 하고 싶고 우리나라는 어찌됐건 미국이랑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순간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여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하락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선택에서 틈새를 잘 파고들어서 두 나라의 물건을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꾸 외교라든지 안보적으로 한쪽으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슈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아마 올해 내내 진행 중일 이슈일 겁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한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한 만큼 그 다음부터는 이런 정리 없이 그때그때 이슈가 나오면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